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얼마 전에 게시글로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매도 관련해서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뭐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도 관련해서는 유튜브나 카페나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실질적으로 매도가 우리가 이루어질 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구간은 단기 매매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은 뭐 스윙이든 중기든 매도의 어떤 형식을 취할 때 참조해도 되겠지만, 일단 단기 매매 형태에서 실제로 우리가 매도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심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걸 배제해야 되고 어떤 걸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심층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될 수도 있지만, 대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한번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의 기본적인 관점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종가지존 뭐 매도라고 치면 아마 많은 강의들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본적인 관점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익절과 손절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하는 기준목 매매 형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준목 매매 형태에서 익절과 손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손절은 가장 큰 원칙은 내가 정한 가격을 이탈하면 전량 정리가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만 실전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두 번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분할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이 가격을 치게 되면 전량이 원칙이죠. 근데 분할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첫 번째로 바로 내가 실행을 못한 상태에서 쭉 더 빠져버렸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이 가진 재료라든가 아니면 이게 빠지는 어떤 흐름에서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 최종 마지노선을 조금 더 내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분할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정했던 구간에서는 일단 일부는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일부는 무조건 정리를 한다. 왜냐면은 내가 진입을 하고 올라가거나 주가는 내려가거나 할 텐데, 내가 정한 특정 구간을 치게 되면 여기서 전량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전량이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이걸 놓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좀 더 길게 볼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일부를 정리해야 된다. 제가 익절에서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100이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을 때 10을 정리할지 30을 정리할지 50을 정리할지에 대한 판단은 항상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내가 가진 기대감. 이 종목은 좀 버텨볼 만하다라면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고, 이 종목은 바로 도망가야 된다 하면은 전량 혹은 80% 이렇게 분할로 하더라도 많이 정리하는 거죠. 이쪽으로 더 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 수급에 근거할 경우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죠. 단순 수급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한 주도주고 이건 좀 버텨볼 만하다, 특정한 재료, 어떤 섹터, 흐름, 이런 것들이 기대될 때는 조금 팔고 조금 더 보겠다라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절 라인을 정하는 방식들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지지선을 계속해서 잡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정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를 정리하게 될 것이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줄 때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분할로 이걸 다시 내 본전을 기준으로 본전을 치고 수익을 봐야지라는 욕심은 이미 이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 항상 생각할 것은, 나는 이 매매는 이미 여기를 한번 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을 인정한다라는 관점으로, 손실을 줄인다는 관점으로 올라가면서 정리.
저항에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본전을 기대하지 않고 또 치고 나가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최대한 손실 금액을 줄인다라는 판단으로 손절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손절이라는 경우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량을 정리하거나 분할로 정리하되 손실을 인정하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매매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고민도 많이 하실 테고 실제로 이루어질 때 생각보다 좀 너무 짧게 끊어냈나? 혹은 이거는 결국 여기서 내가 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질 때까지 또 정리를 하지 못했나?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익절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준봉 매매를 하게 되면은 뭐 기준봉 매매 아니더라도 단기 매매 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특정 구간에 내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진입한 이후에 대응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하는 뭐 기준봉 매매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사건은 벌어지는 거죠. 내가 진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모든 사건은 벌어지는 겁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럼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절의 방식으로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만 가지면 되고, 이제 익절을 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은 3%입니다. 3%.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내 단가를 기준으로 3%를 올리게 되면 3% 이상, 3% 이상이죠. 3% 이상의 수익 구간에 내가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는 대응이 매우 편해지고, 그 편해지는 대응이라는 것은 최대한 이 손절과는 반대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로. 근데 이 3% 이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진입을 했죠.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선이 생깁니다. 하방에 손절선이죠. 매매를 할 때 이걸 실제로 라인을 긋는 게 훨씬 낫습니다. HTL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을 긋는 게 훨씬 나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가격이 내가 생각할 때 뭐 9,800원이다. 손절 라인이. 그럼 이 가격을 기억하고, 혹은 호가창에서 여기 9,800원이 있으면 이 가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다가 여기를 치러 가면은 여기가 손절 가격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바로 기록을 하거나 바로 기억을 합니다. 머릿속에. 자, 손절 라인 9,800원이라는 것. 이 가격으로 오면 난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1차, 첫 번째로 익절해야 되는 구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익절해야 되는 구간. 첫 번째 익절해야 되는 구간은 3% 범위 이내에서, 3% 범위 이내에서 내가 일부를 덜어내는 구간입니다. 내가 샀는데 얘가 기분 좋게 올려주기 시작하죠. 올려주기 시작하면은 3%라는 거리는 뭐 호가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꽤 긴 거리예요. 꽤 긴 거리예요. 이 틱으로 따지면 꽤 많은 틱을 올려야 3%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호가창에서 강한 저항이 보일 수도 있고, 이 분봉상에서 혹은 일봉상에서 중요한 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격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입하는 순간 하방에 이 9,800원이라는 손절 라인을 기억을 하듯이 상방에 10,000원이라는 어떤 특정 가격을 또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게 나는 1차 저항이라고 본 거죠. 그럼 여기서 일부를 덜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를 덜어낸다라는 판단은 이 종목의 흐름, 이 종목의 재료, 이 종목의 어떤 나의 기대에 따라서 조금 덜어낼지, 10%만 덜어낼지, 20%를 덜어낼지, 50%를 덜어낼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이 첫 번째 저항, 내 평균 단가 위에 발생되는 이 첫 번째 저항에서 반드시 일부를 덜어내야 된다라는, 반드시 일부를. 그리고 나서 또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또 그 다음 저항에서 또 일부를 덜어내고 또 그 다음 저항에서 일부를 덜어낸다라고 쳤을 때 이게 3% 이상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바로 남은 물량은 올라갔어요. 얘가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가 3% 구간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 9,800원 9,800원이라는 손절 라인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죠. 난 예를 들어서 9,900원에 샀다고요. 그래서 10,00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러면 10%인가? 좀 많이 올라간.
1%죠, 1%. 9,900원에서 만원이면 1%죠. 1%니까. 만원이란 가격을 첫 번째 저항으로 봤는데 여기서 일부를 덜어내고 올라가주면서 갔다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저항은 이 지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이 하방선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하방선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보유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난 처음에 볼 때 9,800원, 내가 가격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난 9,800원이랑 호가창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원, 이 가격 두 개를 기억을 하고 있죠. 이 두 개 가격을 강력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난 여기서 일부를 덜어내고, 내려가면 여기서 전량을 정리할 거니까. 그러다 얘가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일부 덜어내고 더 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가격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본전 가격. 자, 이제 3% 이상 올라간 놈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 빠지는 구간에서 저항해서 덜어낼지 더 지켜볼지를 판단을 하게 될 건데,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얘가 9,9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9,900원을 향해서 가면은 도망가야 돼요, 전량을. 손절 라인이 9,800원에 있던 손절 라인이 9,900원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보유선입니다. 보유선. 그럼 얘가 더 기세 좋게 올라가서 7%, 8%, 9% 올라갔다. 그러면 이 9,900원 라인이 자연스럽게 나는 이걸 잊어버리고 만원을 보고 있는 거겠죠. 네, 만원. 그리고 위에는 또 다른 저항이 있겠죠. 그럼 이제 나는 만원을 깨트리지 않으면 반드시 버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실 때 수익은 손실은 마이너스 3%, 깔끔하게 손절 처리를 잘 했다고. 마이너스 3%, 깔끔하게 손절 처리 잘합니다. 먹을 때는 플러스 1.2%, 0.8%, 2.2%, 뭐 이래 먹어요. 야, 이래 먹어도 잘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막 10%, 20% 가는 경우도 만나게 되는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전량 들고 먹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전량 들고 먹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진입을 하고 올라가는데 일부 구간에 덜어낸다고 했죠. 10%를 덜어내든 얼마를 덜어내다가 3%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남은 물량이 자 80%가 남아있다. 비중이. 혹은 50%가 남아있다. 적게 남았으면 뭐 30%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 놈은 3%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900원이라는 라인, 여기는 이미 내가 10%를 챙겼잖아요. 수익을 줄 때 챙기자 해서 챙긴 거죠. 특정 저항에서 덜었으니까 20%를 챙겼거나 얼마를 챙겼다고요. 챙기고 나서 얘가 빠져서 다시 일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 덜어내게 되면은 이거만큼의 수익은 보잖아요. 그게 뭐 0.2% 되겠죠. 뭐 0.5%, 뭐 이래 되겠죠. 예, 전체 내 물량에 대비해서 보면은. 그래서 적은 수익을 볼 때는 이런 경우에 적은 수익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예요. 내 타점은 여기 샀는데 올라가니까 여기서 팔았어요. 예, 팔았어요. 여기서 한 10% 정도 팔았다고. 그러다가 여기 3% 이상 갔는데, 그러다 빠지면서 여기서 다시 팔면서 0.5% 수익을 오늘 봤다. 이러면 정상적인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샀는데 쭉 올라간다고요. 근데 팔았고 팔고 쫙 뻗었어요. 위로. 이렇게 끝났다고요. 내 매매가. 그래서 0.7%, 0.8% 먹었다. 이거는 스캘핑이죠. 이건 정상적인 단기 매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저항에서 내가 팔게 소량이든 좀 비중을 좀 50% 정도를 뭐 많이 털었든 어쨌든 간에 남은 물량은 3% 이상의 범위에서는 승부를 봐야 된다. 승부.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보유선이잖아요. 9,900원에서 진입을 해서 9,800원 손절 라인으로 보고 만원의 첫 번째 저항으로 보고 여기서 일부 10%를 정리했는데 얘가 기세 좋게 쭉 올라가기 시작했다. 난 이제 보유선을 여기 잡았다. 그럼 남은 게 90%의 비중이 남아있는데 이제 버텨보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생각보다 더 많이 갈 경우에 이 만원을 1,500원이든 또 보유선 한 차례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럼 남은 물량은 여기 안 깨트리면 버텨볼래. 또 더 이렇게 하다가 또 더 갔다고요. 그럼 이제 어느 특정 구간에 지지가 생겼으니까 여기 1,900원 여기를 최종 보유선을 볼래. 그러다가 딱 빠지면 여기서 전량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윗구간에 이렇게 갈 때도 일부씩 뭐 5%든 10%든 좀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부 물량을 3% 이상을 구간을 주면은 한번 이렇게 버텨야 된다는, 버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유선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유선.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은 계속 작은 수익, 작은 수익을 보게 되고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막상 큰 손실 아니더라도 이 수익에 비하면 큰 손실이 되는 거죠. 1% 먹고 3% 잃는, 손익비가 안 맞는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을 남겨서 버티는 연습. 내가 그게 참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만약에 오늘 1000줄 진입했다. 1000줄 진입했다. 그러면은 10%가 100주잖아요. 100주씩 판다라고 쳤을 때 90%를 팔고 90% 팔고 잘 올라갈 경우에 90% 팔고 꼭 100주는 남겨서 얘가 내가 생각하는 보유선을 깨뜨리지 않으면 버텨보는, 그래야 상한가도 먹는다니까. 일부 물량을 그래야 상한가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일부 물량을 반드시 버텨보는 연습. 이것도 힘들면 한 주만 남기세요. 한 주만 남겨서 보유선 한번 버텨볼래. 그럼 이 한 주가 최종 몇 프로가 됐는지, 수익이 몇 프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에서 흔히 얘기하는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이 형태로 인해서 누적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 계좌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매우 높는 경우 말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잘 받쳐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식이 너무 잘 돼 해서 수익률이 꽤 받쳐줘. 근데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아도 육수익을 우리는 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방식을 난 수익률이 계속 높은 형태를 취할래라는 것보다 이렇게 먹을 때 잘 먹어주는 형태를 취할래라고 가는 것이 계좌를 꾸려 나가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진입을 하고 일부를 저항에 덜어내고 일부를 저항에 덜어내고 이게 수익이 3% 이상을 찍게 되면 꼭 내가 확인을 하자. 뭐를 보유선. 그 차트에 선을 긋지 않더라도 나는 어떤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버텨볼래. 그리고 2차 급등이 나왔다. 그럼 거기서 또 일부를 정리하고 일부는 꼭 남기란. 마지막 매도는 반드시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얘가 꺾일 때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 추세를 만약에 엄청나게 강한 추세를 가게 될 경우 이 추세를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매도는 항상 그 비중이 10% 남았든 50% 남았든 90% 남았든 마지막 매도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깨트릴 때 이때 팔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보면 여기 샀잖아요. 여기 사서 윗구간에서 여기 저항을 돌파하면서 정리했다고요. 정리하다가 빠지니까 여기서 정리돼. 마지막 매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매도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음봉이 빠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타이트하게 잡았겠죠. 그러니까 보유선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았겠죠. 마지막 라인은 무조건 이렇게 빠질 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질 때 이 마지막 라인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깨뜨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부를 남겨서 보유선을 잡고 마지막 물량을 정리하는 이렇게 매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매매를 할 수 있고, 손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손절, 이게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절 최소화하는 방식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틀리게 될 경우에는 최종 마지노선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손절은 뭐 항상 기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손절은 뭐 별도지만 익절에서 계속해서 너무나 적은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분들은 꼭 보유선 개념을 익히시고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쫄보라서 안 돼. 난 쫄보라서 안 돼. 해서 그냥 올라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기껏 100만 원 되는 거 이건 무슨 분할로 팔아. 분할로 팔아. 나중에 이거 뭐 10만 원 남겨갖고 뭐 보유선을 확인하니 많이. 이거 내가 왜 해? 이 100만 원을 영원히 매매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내가 매매가 잘 돼서 이걸 1000만 원 올리고 1억으로 올리고 비중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액에서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나는 소액이니까 혹은 나는 쫄보라서 안 되겠어. 이거 좀 남기는 게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일부를 남겨서 확인하자는 건데.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은 단기 매매에서 꼭 뭐 제가 말씀드린 기준목 매매가 아니더라도 내가 진입을 하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면 정리, 올라가면 일부를 잡으면서 보유선을 잡으면서 최대한 끌고 가는 행위, 그 다음에 마지막 물량은 결국 이 추세를 최대한 먹을 만큼 먹고 추세 마지막에 던지는 행위, 이런 방식을 꾸준히 연습해 나가시면은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호가창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차트, 보통 이제 분봉을 보죠. 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하실 텐데 이게 중첩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구간이 여기가 10,000원이라는 이런 건 보통 중첩되는 경우들이 많죠. 워낙 중요한 라운드 피겨 가격이니까. 10,000원이란 가격이 있을 때 호가창에서도 이 10,000원이란 가격이 실제로 저항으로 여기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 이러면 좀 쉽죠. 그럼 요 밑에 바로 한 칸 밑에서 뭐 정리를 조금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차트와는 별개로 호가창에서 뜬금없이 어떤 저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저항 밑에서 일부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일부를 정리한다라는 개념, 일부. 나머지를 꼭 봐야 돼요. 이걸 시원하게 뚫어내면 좋은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부를 정리하되, 우리가 호가창은 항상 참조의 영역이고 봉을 주로 보세요. 봉을 계속해서 보는 연습들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좌는 보지 마세요. 계좌는 좀 계좌는 보지 말고 봉을 보고 호가창의 흐름을 보고 매매하셔라.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간 가격을 모르진 않잖아요. 내가 이 가격에 들어갔다라는 건 모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내가 들어가고 이 내 평균 단가가 결정되는 순간 하방에 내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상방에 1차로 내가 정리해야 되는 라인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도 선이 있겠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마음을 졸이게 되는, 이건 뭐 당연히 보면 졸여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보지 마시라, 가격 변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가 소액으로 하는데 내가 쫄보라서 이런 거 계속 핑계 대면은 그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쫄보라서 나는 못 하겠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적금해야죠. 쫄본데. 저도 쫄보입니다. 쫄보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앞에서 다 쫄보예요, 누구나. 그거를 경험과 학습과 노력으로 서서히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쫄보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 돈 앞에 쫄보 아닌 사람 없어요. 무슨 멘탈이 강한 사람은 뭐 돈에 멘탈이 강합니까? 돈 없어 보세요. 그 멘탈 강한 사람 어디 있는가? 돈 앞에서는 다 쫄보예요, 어차피. 근데 그게 내가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으로 연습하는 기간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가 최종으로 하고자 하는 금액, 내가 최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비중에 대한 걸 생각하고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의미 없어요. 난 소액이니까 치고 빠질래. 그럼 계속해서 소액으로 밖에 못합니다.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분할로 비중을 나눌 건지. 왜냐면 내가 지금 100만원으로 비록 하고 있지만 여기서 0이 하나 더 붙을 경우에 어떻게 나눌지도 이때 연습해 놓고 경험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금액을 상향시킬 때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리가 아마 못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그 소액이라는 것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기 그릇을 올리고 경험치를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주로 이제 보유선이라는 것의 개념과 이걸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었는데,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많이 느껴야 돼요. 일부를 남겨서 봐야 된다. 왜냐면 그 올라가고 나서 한탄하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장착하시고 연습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